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내가 상처를 줘서 극도로 단호해진 남자친구와 한 달 만에 재회하신 여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연애 시작부터 이별, 재회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저희 연애 자격 지훈쌤과 상담을 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분이랑 재회를 하려고 상담을 진행을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그분이랑 재회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연애를 찾아나가는 중이었던 거죠.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의논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번에 상처를 주게 되면서 남자분이 극도로 분노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단호해진 상황에서 재회를 하신 이야기를 후기로 적어주셨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소개팅을 받아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기준을 세워보고 거기에 맞게 사람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점점점 나에게 더 잘 맞는 연애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제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벌써 5, 6년째 꾸준히 상담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분들이 저 결혼할 때도 축하해 주시고 저도 또 그분들 결혼하는 거 보고 너무 뿌듯하고 상담한 지 오래되다 보니 점점 뿌듯한 일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분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재회를 하신 남자분하고든 혹은 혹여나 더 좋은 분과 잘 맞으실 수 있다면 그분하고 잘 되시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진짜 안정되고 행복하게 결혼을 원하신다면 결혼까지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분 후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재회했어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별 상황이야 모두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라며 후기 남겨봅니다. 연애 자격을 알고 상담을 받은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네요. 이제 1년 반이나 됐네요. 시작은 당시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재회를 하고 싶어서 상담을 했지만 결국 그 당시 상대와의 재회를 포기하고 그 뒤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담당쌤인 지훈쌤과 계속 상담을 이어나갔어요. 거쳐간 사람만 엄청 많았는데 매번 지훈쌤 덕에 위기도 모면하고 이별도 잘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재회를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 약 한 달 남짓 연애에서 제가 서운함을 조절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이별을 하게 됐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분노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당시 저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라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험한 꼴 보기 전에 여기서 그냥 끝내라 등등의 협박성 말들로 이별 의지를 강하게 보였어요. 저는 초반에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별을 몇 번을 반복해도 쉽지 않더군요. 지훈쌤의 조언대로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잊혀지기는커녕 더 생각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쌤에게 잡고 싶다고 하니까 쌤께서 그러면 잡아보자고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수많은 이별을 겪을 때마다 웬만해서 재회를 권유하지 않으셨는데 결국 쌤께서는 제가 더 행복한 연애를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이번에는 한번 재회해보자고 해주셔서 용기를 내어 재회를 시도하게 됐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2주 만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포함된 톡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상대방과 이별 상황을 알았던 쌤, 저 자신, 그리고 제 주변인들 모두가 이별의 순간 상대가 보인 모습이 너무 단호하고 완강해서 재회를 하더라도 상대가 저에게 갑질을 할까봐 걱정을 크게 했고 최악의 경우 저를 차단했거나 연락을 안 받거나 안일십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에 쌤께서도 톡을 읽기만 해도 절반은 된 거니까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별 후 2주 만에 처음 톡을 보내고 2시간 정도 지나서 답이 왔는데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닌 나름대로의 긍정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남을 유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출장 중이라서 그 주도 그렇게 그냥 보내던 찰나에 상대방이 돌직구로 자기와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냐고 물어왔어요. 그 질문에 저는 상당히 멘붕을 했는데 지훈쌤께서 기회니 솔직하게 대답을 하자고 하셔서 돌직구에 대한 답으로 재회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은 자신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한다 등의 아리송한 말들을 해서 또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상대방 쪽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였고 이때 기다리느라 정말 피말랐는데 쌤 덕분에 그나마 잘 견뎠어요. 진짜 저 혼자였으면 보채고 난리치고 했을 텐데 쌤은 정말 그저 빛. 마침내 헤어지고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황이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어톡으로 마음이 많이 풀렸고 또 이후에 본인의 이야기에 잘 맞춰줘서 정말 저 혼자서는 너무 맞춰주기 힘들었는데 쌤께서 대응을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본인의 이야기에 잘 맞춰줘서인지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 전부터 그 다음 주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제안을 해오는 상대방을 보고 지훈쌤 역시도 8할 이상 재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찌되었거나 만나서 쌤과 계획한 대로 우선 다시 정식으로 사과를 하니까 상대방은 이미 톡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한 점이기 때문에 됐다 했고 제가 그럼 이제 괜찮은 거냐 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 이 역시도 전달하라고 쌤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니까 상대방도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아달라고 제게 손을 내밀어줬고 다음 주에 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그날은 헤어졌어요. 그리하여 재회가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대화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우선 재회가 되었고 앞으로 연애를 순탄하게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쌤과 다시 상담을 진행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저도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지훈쌤과 상담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매번 멘탈 케어나 상황 수습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개복치이기도 하고 이별 상황에서 늘 멘붕을 하여 상황 수습을 잘 못하고 매달리고 잡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인데 그래서인지 재회는 정말 꿈조차 꾸지 못했거든요. 이번 케이스는 특히 상대방이 이별 상황에서 극도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서 쌤도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다시 잡고 싶다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신 쌤 덕분에 제 인생에는 없을 것만 같던 재회를 했네요. 사랑해요 연예가 아닌 연애의 자격? 제 재회 후기가 재회를 기다리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이야기가 됐길 바라요. 담당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믿고 따라가시다 보면 재회의 기회가 오거나 그게 아니라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이별과 재회를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너무나 축하드리는 부분이고 한편으로 상담을 연애 자격에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서운함을 얘기를 해서 이별을 하셨다라는 부분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연자님 아마 이 영상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영상에서 한번 팩트 폭행을 해드리자면 지금쯤이면 이제 상대에게 서운하더라도 서운함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쵸? 우리 너도 배웠고 서운함이 뭐가 문제인지도 다 배웠잖아요.
배운 거는 앞으로 지키자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좀 더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서운한 게 있으면은 상대한테 먼저 다다다다 쏘지 마시고 지훈쌤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서운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을 해나갈 건지 이걸 먼저 얘기를 하시고 감정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현명한 대안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감정도 가라앉혔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또 힘들게 재회를 하신 만큼 많이 배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노파심에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언제 결혼을 할 거야. 물론 결혼할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써주신 거 봐서는 결혼 생각도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담 받으신 분께서.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응원드리고 지금 이런 사례가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사례냐면은 진단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단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안내 부분 나가고 진단, 그러니까 본인의 재회 가능성을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본인의 연애를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분처럼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진단지라는 걸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걸 적어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그걸 보고 뭔가 분석을 해드리든 조언을 해드리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헤어지고 한 달 지났는데 재회 가능할까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별하고 얼마나 지났는지라는 기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단서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 추측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재회 가능성을 찾아드리는 부분이나 재회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은 마치 탐정이 추리를 해나가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단서를 많이 주셔야 저희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진단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애 자격을 알고 진단지를 적어주셨는지 유입 경로를 적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요즘은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원래 연애 자격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별하자마자 왔다. 혹은 전 여자친구가 혹은 전 남자친구가 사실은 희원쌤 블로그 팬이다. 희원쌤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원래 내 남자였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셨다는 거죠. 이별을 하면 내가 여기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시다가 이별을 하자마자 바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후기 남겨주신 분처럼 원래 상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이별을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음 상담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하고 얼마 만에 오시는지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타이밍을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플래티넘 타이밍이에요. 이별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정말 그냥 이별이 아니라 잠깐 싸웠던 것 정도의 갈등 상황으로 처리가 되고 그냥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플래티넘 타이밍이 지나가게 되면은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약간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별 후 7일에서 열흘 정도까지가 지난 상황이 골든 타이밍이라는 기간이거든요. 그 안에 내가 정말 상대분 입장에서 얘가 그래도 좀 우리가 대화를 해볼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만하게 내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시키는 그런 첫 연락이나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재회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보통 기다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다리는 게 보통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해결을 해줘야지 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결을 해주기 전에 자기가 혼자 이걸 해결을 해버리면 내가 해줄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분이 나랑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나랑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나아요. 내가 그 화를 풀어주면 되잖아. 물론 화를 풀어줄 줄 모르니까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화를 낸 거 나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풀어줘야지. 그 사람이 혼자 해결을 하고 나한테도 먼저 연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화가 났는데 내가 알아서 혼자 풀고 내가 알아서 너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쵸? 연애라는 건 의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상대가 화난 게 있으면 내가 풀어주는 게 맞기는 해요.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별하고 내가 바뀌었다는 걸 어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플래티넘 타이밍이랑 골든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별 후 한 달 이내라는 실버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이별 후 2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좀 상대가 무관심의 영역, 즉 본인이 혼자 모든 감정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와 엮이고 싶지 않은, 진짜 그냥 내가 연락을 하더라도 그냥 사무적인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무관심의 영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호기심을 일으키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되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한 가지 타이밍에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타이밍 안에 재회를 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별을 하려는 이유는 네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별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바뀔 거라면 난 이별할 필요가 없었다인 거고, 그러면 사실 바뀐 걸 보여주면 재회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물론 연애는 타이밍이고 재회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바뀐 걸 보여줘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뀐 걸 내가 제때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실 재회 가능성이 아무리 없어 보이는 사례에서도 재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 후기 적어주신 분이 그랬다고 봐요. 그 누구도 말렸던 상황이잖아요. 상대가 극대노했기 때문에. 그쵸? 심지어 내 편을 들어주는 선생님조차도 이건 이별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분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하자마자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재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단호해 보여도 내가 제대로 풀어줄 수만 있으면 상대분은 그 노력을 보고 얘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내가 혼자 풀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나한테 의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재회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결국 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변할 거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변한 거 보여주면 돼요. 언제? 제때에. 어쨌든 지금 제가 타이밍 얘기를 드렸는데 시즌 얘기도 하나 하고 마칠게요. 곧 12월 초잖아요. 이때가 정말 재회가 잘 되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솔로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싫지 않으면, 내가 적당히 정말 변한 모습만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으면 재회가 굉장히 잘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별을 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붙기에 너무 좋은 기간에 이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별이라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잘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지금 이별을 하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폭염이나 한파 기간은 재회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시즌을 잘못 타고 나셔가지고 이별하신 분들은 재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전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재회를 하시기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여태까지 재회가 안 됐었던 분들도 이 기간을 잘 노리면 재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재회도 재회지만 진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재회를 해서 진짜 행복할 것인가,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면 그건 연애가 되는 거고, 연애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러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재회 가능성이나 제 연애를 진단받고 싶어요. 저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뒤에 안내 부분대로 진단지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 공식 카톡에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좀 더 대화를 빨리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내주시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 보내주시면 찬찬히 보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